테이프의 부틸. 부틸 방진제입니다. 이렇게 다 붙여야 돼요. 부틸 테이프는 그렇게 꼼꼼하게 붙일 필요는 없어요. 붙일수록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적당하게 자기 마음껏 붙이시면 돼요. 적당하게 붙이고 롤러로 오래전에 제 차량, 제가 오래전에 갖고 있던 마티즈, 거기에 방진 작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방음과 함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렵지는 않아요. 힘이 들 뿐이지. 작업할 때 계속 하늘을 보고 있어야 되니까 목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목. 꼼꼼히 가르치는 분 있어요. 완전히 밀착되거나 홈까지 모두 다 빡빡 붙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다지 뭐 그렇게 효과는, 그런 완전한 디테일 때문에 효과는 미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제가 이 방진을 해봤지만 정말 철판에 둔탁한 소리를 막아줄 정도로 되기 때문에 완벽한 소리 차단은 흡음재가 같이 도포가 돼야 되고요. 이 정도는 철판을 두드릴 때 둔탁한 소리가 줄어든다는 형식으로 적당히 붙여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12시입니다. 이제 밥 먹을 때가 됐고요. 보시면 이곳이 12시가 지나면 1시쯤에는 완전히 해가 차를 덮칩니다. 햇빛이. 그래서 업무는 오후에 저녁에 하고 오전에 작업을 하고 있는 이유고요. 지금 부틸 방진 패드, 둔탁한 소리가 나죠. 이제 철판 소리가 아니라 방진 패드를 장착을 했고, 보시면 지금 방진 패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그닥 꼼꼼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방진 패드는 덤성덤성 붙여도 됩니다. 근데 저는 천정면을 다 덮어버렸고, 굳이 이렇게 다 덮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줄줄줄줄만 하셔도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덮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살짝 미묘한 단열과 좀 더 둔탁한 소리를 내주어서 이렇게 했고, 벽면은 쪼개서 철판 중간중간에 붙입니다. 이런 거죠. 철판을 띵 때리면 소리가, 파동이 터지는데, 그걸 이게 이 고무 부틸이 소리의 진동, 소리는 어쨌든 진동이잖아요. 진동을 막아주는 거고, 진동이 막지 못한 별도의 다른 소리들은 흡음재로 방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프레임들 잡소리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상이 돼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붙였어요. 천정부를 좀 많이 신경을 썼고, 벽체는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덕지덕지 붙입니다. 그 이유도 있어요. 만약에 차량이 사고가 나서 판금을 해야 된다, 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천정처럼 이게 다 덮여버리면 판금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판금집에서도 이 부틸 작업을 하는 차를 주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안 하려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순정차들도 중간에 이런 방진 패드가 벽체 중앙 부분만 있습니다. 중앙 부분만. 소리를 들려드리면 다르죠? 소리가 둔탁하게 나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요 방진 패드보다 요런
카센터에서 쓰는 이런 방진 패드를 붙이면 좀 더 완벽한 둔탁한 소리로 바뀌게 돼요. 하늘에서 우박이나 비가 떨어지면 천정 부분에 도닥도닥 감성 돋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천정 부분을 좀 신경 쓴 이유가 그런 것들이고요. 어차피 루프 바스켓을 씌워 올리면 빗소리가 직접적으로 천정에 닿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천정 부분은 먼저 작업을 했고, 벽면은 추후에 자동차 사고나 판금 소리 등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서 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게끔만, 이 정도만 붙여도 둔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 차이가 많이 나죠. 벽면으로 누가 두들기고 막 그런 일은 없을 거고, 다만 차 옆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들은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곳에는 단열재가 2, 3중으로 덮일 거라서 그런 소리는 추가적으로 잡아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시간 반 동안 작업을 했고, 천정과 상부 벽체만 먼저 작업을 끝냈어요. 상부 벽체 쪽을 작업을 끝냈고, 이제 잔여 작업은 하부 쪽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는 형태로 하부 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안쪽에도 붙이는 수도 있어요. 여기도 소리가 나거든요. 이 안쪽에도 여유가 되시면 짜투리들을 이런 데다 막 붙이셔서, 들리시죠? 방금 붙인 곳이고요. 들리지 안 붙인 곳, 방금 붙인 곳, 미묘한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많이 붙여야 돼요. 이 소리가 땡 때렸을 때 흡음되는 지역이 구역 이렇게 있어야 방진이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 저처럼 혹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 뭐 많은 분들이 먼저 선대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처럼 이렇게 자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완벽하게 꼼꼼히 한다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덕지덕지 막 붙여도 이 접지만 잘 돼 있으면 방진이 잘 되는 거거든요. 카센터에서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다만 카센터에서 주장하는 건 바닥 부분이죠. 바닥 부분은 정말 밀폐되는 곳 없이 싹 도포합니다, 대부분. 왜냐면 음악을 들으면서 다니는 그 카오디오 업체에서는 노면에서 올라온 소리를 잡기 위해서 바닥을 전부 다 깔아버립니다. 근데 저는 바닥은 깔지는 않을 거예요. 바닥은 깔지는 않고, 이미 솔라티는 이 바닥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드러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차피 온수 매트를 깔 거고, 온수 매트 철판을 깔 거기 때문에 굳이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리까지 잡아서 할 이유는 없고요. 주행 중 소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행 중에 캠핑카, 삐그덕거리는 캠핑카에서 고품질의 음악을 듣겠다,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캠핑지에 가서 옆쪽에 다른 캠퍼분들이 왔을 때 저희의 소리 혹은 그 캠퍼들이 즐기는 소리를 엿듣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그런 정도의 방진 효과 정도만 기대하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방진 패드는 50장을 주문했습니다. 50장을 주문했는데 이게 7푸대가 와서 이거 6푸대가 와서 2푸대 쓰고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한 30장만 사도 충분하게 다 만족할 만큼 바를 것 같아요. 어쨌든 꼼꼼히 이미 주문한 거 꼼꼼히 발라야 될 것 같고요. 방진 패드를 많이 바를수록 문제가 차량의 무게가 계속 증가합니다. 이 방진 패드 한 묶음이 10장이 굉장히 무거워요. 고무와 약간의 미묘한 알루미늄이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이라 무겁습니다. 이거를 많이 붙이면 붙일수록 캠핑카의 하중이 늘어나고, 캠핑카의 하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종 적재물이나 물이나 여러가지 등을 더 적재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구조변경 검사가 알았는데 물통에 물을 다 빼도 무게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매번 정기검사 갈 때마다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자기 만족스러운 적절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그냥 적당하게 천정부만 좀 신경을 썼고, 벽체만 이렇게 해서 마감을 짓고 이제 단열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식사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식사하면 해가 차를 덮칠 거라 그때는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5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쉬면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다 방진 부틸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전면 쪽은 나중에 좀 탈거를 해서 이 앞부분을 좀 운전석 좀을 해야 되고요. 이쪽 필러를 아직 안 뜯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요 문짝 부분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외에 상단, 지붕, 상단, 중단 다 작업을 했는데, 부틸 작업을 그렇게 완벽하게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두들길 때 이 진동이 얼마큼 잡아주느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과 튀어나온 프레임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벽체, 손을 넣어서 이 벽체 안쪽과 그리고 이 벽체도 손을 넣어서 안쪽에서 붙여 넣었어요. 이 안을 만지면 끄적끄적하게 됐습니다. 두들기면 소리가, 둔탁한 소리가 나게끔 작업이 되어 있고, 모든 부분 다 작업이 되어 있는데, 오늘 날이 정말 더운 날이에요. 거의 뭐 35도 육박하는, 거의 40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제주도는 자외선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맥스팬, 이미 달려있던 맥스팬을 최대치로 지금 바람을 쐬가면서 작업을 하니 한결 낫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중간중간에 더운 여기를 바람이 밀어줘서 작업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뭐 땀은 당연히 여름이니까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 방진 패드 작업을 완료를 했고, 방진 패드가 3포가 남았습니다. 50장을 구매를 해서 하나, 둘, 3개가 남았고, 하나당 거의 5롤씩 길게 1m짜리 5롤로 되어 있으니 15장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셋, 4장, 그리고 문짝 5장. 이쪽 문짝은 했는데 이쪽 문짝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장. 나머지 짠짠한 것들 7장. 그러면은 여유분이 한 7장 정도가 남는데, 요거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모자른 부분들 더 떼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방진을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방진을 할수록 차량의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개인 취향입니다. 개인이 흡족할 만큼 붙이면 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생각해보니 문짝도 있네요. 문짝까지 하면 총 10장, 마지막 10장에 5장이 여유분이 남는 정도. 40장을 구매를 하면 거의 딱 솔라티에 딱 맞을 겁니다. 40장을 했을 때 과도하지 않게 구매를 해서 적절하게 발포 우레탄을 이 큰 부분만 발포 우레탄을 넣을 겁니다. 붙여놓고, 그리고 3T와 5T 두꺼운 스티로폼의 소재에 단열재를 추가로 덧댈 예정이에요. 총 3중 혹은 4중이 될 것 같습니다. 부틸 작업까지 하면은 뭐 정확하게 4중이 되겠죠. 근데 부틸은 단열의 의미보다 진동을 잡아주는 의미가 있고, 분명하게 열기도 조금 흡수하는 부분은 좀 경향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고무다 보니까 단열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월요일경 정도 작업을 하면 단열 기초 작업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방진 패드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저 2개의 에어컨을 탈거를 할 예정이고, 저쪽의 히터도 제거를 할 예정이며, 여기는 히터는 앞으로 이동을 할지 제거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작업해 주신 사장님과 논의를 하였고, 에어컨은 알루미늄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접 기사분과 시간 협의를 해서 연락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 에어컨이 너무 성능이 좋은데, 저 에어컨으로 약간 벙커베드 구성을 할 수 없는 단점이 하나가 있고, 이게 머리가 닿습니다. 제가 키가 173인데 머리가 닿는 부분, 사실 여기다 닿는 경우는 없죠. 외부 케이스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외장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좁아집니다.
겨우 머리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정도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캠핑카에서 머리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머리를 이렇게 수그리고 다녀야 되는 짓은 더 이상 하기 싫어요. 예전에 국산 카라반을 이용을 했는데 머리를 하루 종일 숙이고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고 척추가 아프고 골반이 아파요. 그래서 다시는 머리를 수그리는 캠핑카나 카라반은 절대 사지 않겠다, 절대 만들지도 않겠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상고가 높은 솔라티 이 장점을 살려서 저 에어컨을 탈거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벽걸이 에어컨을 달 예정이라서 추후에,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벽걸이 에어컨을 달게 되면 요 뺀 자리에 실내기가 요 정도 공간을 차지할 거예요. 요 튀어나온 부분을 제외하고 비슷한 위치에 실내기가 장착이 될 겁니다. 비슷한 위치인데 뭐하러 빼냐. 사실 저도 얘 하나만 보존하고 싶었는데 보시다시피 이쪽 방향이 이 냉매관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얘를 탈거를 하고 여기를 막아버리고 요 하나만 쓴다 그러면 얼추 무습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의 뭐 수납장과 같은 형태로 이 공조기 하나만 돌려도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데 우선은 탈거하기로 좀 생각을 마음을 먹었고 실제 작업은 정말 이틀뿐이 안 됐고 의자 탈거하는데 시간이 하루가 있으니 3일 정도뿐이 작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내장재까지 하면은 5일이면 기초공사는 다 작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화장실 변기를, 카트리지 변기를 알아봤더니 이곳 위치에서 이 휀다 쪽까지 간섭이 생깁니다. 이쪽까지 1m 10cm 이 정도까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실 공간이 비좁아요. 바닥재를 좀 잘라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자르게 된다 그러면 샤워 시 누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화장실 구획은 생각을 해두고 화장실 부자재를 수급하는 대로 화장실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닥에 대한 사이즈를 정확하게 잰 다음에 벽체를 만들어야 완벽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스통 작업을 해야죠. 이미 오스통은 확보를 했고 시와 쪽에서 공급해온 서스 스테인레스 오스통 80L 약간 안되는 정도의 스테인레스고요. 요거는 청수통을 담을 수 있는 함입니다. 저 함은 이곳을 도려내서 이 위에 얹어 넣으면 요 아래까지 튀어나오겠죠. 스페어 타이어는 제거를 하고 이곳에 청수통 바지를 얹어 놓고, 청수통 60L가 들어가는데 제가 산 통은 50L입니다. 50L를 넣을 예정이에요. 청수통을 많이 확보를 하고 싶었는데 욕심이죠. 물을 많이 갖고 다니고 싶지만 공간상의 문제로 물을 많이 갖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고, 천정 루프 바스켓을 장착한 이후에 천정에 얹을 수 있는 경량 물통, 약 한 25L, 30L 짜리 납작한 물통이 있습니다. 그 물통을 장거리 여행 때는 위에 루프에다가 고정을 해서 부가적인 서브물로 활용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요. 본업을 하러 돌아가겠습니다. 내일 작업은 오전에 그늘이 져 있을 때 단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작업 데이 8 솔라티 캠핑카 제작 8일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봅니다. 내일 이어갈게요.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